주식은 마음의 사업이기 때문에 마음에 무엇을 생각을 하느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성공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계좌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스피드에서 빨리 하고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서 들어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앞으로 인사는 박수보다는 내일이 세상이 끝날 것 같은 생각을 하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서로 사랑해줘야 됩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너무나 힘들어요. 예,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는 보니까 지금 막 이상한 종목들 많이 들고 막 몰빵 쳐놓고 그냥 올라가면 누가 그냥 올려주면 팔고 나올라온 생각 가지고 사요, 안 사요? 지금도 여기 많이 있네. 여러분 주식을 사가지고 그러죠? 누가 올려주면 내가 먹고 나와야지. 이 생각 해요, 안 해요? 한다, 1번. 맞죠? 여러분 누가 올려주면 먹어요. 이 암초 같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많이 먹어야지. 그리고 많이 질르잖아요. 잘 들어요? 많이 산 종목은 못 가는 종목이에요. 조금 산 종목은 올라가든가 내가 안 산 종목이 올라가요. 내가 더러 보이는 종목이 올라가고요. 그것은 주식을 핸들이가는 큰 손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바닥은 더럽게 보이도록 하고요. 천정은 이뻐 보이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양껏 담았다는 건 뭐냐면요. 주가가 많이 오르고 여러분에게 마케팅 했대요. 마케팅. 예?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건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좌를 이렇게 만들고 싶으면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옆에 있어야 돼요. 부자빠 클럽에 오면 다 똑같아. 계좌가 이렇게. 시키는 대로만 하면 똑같아. 같은 종목을 같은 시간에 받으니까. 이해 가세요? 근데 종목 3개, 4개 압축한 사람 돈 벌었어요? 없어요. 그런 마음 먹지도 마세요. 자, 주식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일꾼이에요. 이 종목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일꾼이라고요. 이해가셔요? 이 종목 하나하나가 여러분 일꾼이에요, 일꾼. 이해가세요? 종군당이 여러분의 일꾼이고, 아시아시멘트가 여러분의 일꾼이고, 한솔재지가 하나에서, 한 명 한 명이 다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 이게. 사람이 덩어리야, 덩어리로. 맞아, 틀려요.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일꾼인데, 여러분의 계좌를 떠받치고 있는 일꾼을, 단단한 거를 여러 번 심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저렇게 좋은 놈으로 골라 담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끔 가다가 돌연사로 또 업황이 나빠지기도 하고요. 회사에 숨어있던 경쟁자가 나타나가지고 나를 짓누르고 나의 시장을 다 뺏어갈 수 있잖아요. 왜? 여러분이 잘 나가는 거 여러 개 담으면 되지. 잘 나가는 거 하나 딱 담아가지고 일꾼을 여러분 계좌에 여러 명이 떠받치도록 하란 말이에요. 이 말이 이해 가세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추천도서가 주식택 추천도서, 이번 일요일은 제가 강의 없어요. 그 대신 도서를 알려드릴게요. 모든 주식을 소유해라. 존 복을 쓰세요. 지금 종합지수, 코스닥 지수보다도 못 먹는 사람들은요, 원금을 깨먹고 있는 사람들. 그거는 지수마도 못한 것들이지. 지수마도 못한 거예요. 지수마도 못한 사람들은요, 주식을 하면 안 돼요. 당부 공부하셔야 됩니다. 선박아 오나시스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요, 부자들의 기운을 맡기 싶어서 호텔에 갔잖아요. 주말에는 호텔에 갔대요. 부자들이 음식 먹고 있는 호텔에 가서요, 음식 먹을 돈 없으니까 커피 시켜 먹었대요. 이해하세요? 저도 이번에 내일 일본 연수 갑니다. 연수 가는데 도요타 자동차 좀 가보려고요. 그런 자동차를 봄으로써 우리가 뭐죠? 마음이 넓어지고 그 성공한 기업에서 기운을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이요, 성공은요, 여러분의 생각에 달렸어요. 주식의 마음의 사업이고 생각의 사업이죠. 쓰세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증거로 보여드릴게요. 자, 쓰세요. 주식은 마음의 사업이요,
결국 생각의 사업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들어야 손이 돈을 지불하잖아요. 지갑을 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지갑을 열겁게 한, 나쁜 주식에 지갑을 열겁게 한 사람이 여러분을 물리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게 큰 손이에요. 이해가세요? 큰 손이라고요. 큰 손이 마케팅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성공은요, 사회에서 성공하는 것도 여러분이 좋은 성공한 사람들 옆에 가는 게 성공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성공의 13단계, 요거 앞대가리 조금 읽어줄 테니까, 요 책이 이번에 또 추천도서예요. 이번 주말에 아빠 강의 없는 대신 여러분이 이 책을 읽어. 이 책을 달달달 읽고 성공 못하면 내가 물어줄게.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조용히 해요. 성공의 10단계, 예, 앞대가리 조금만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21세기는) 지식의 양이 미래의 부를 결정한다. 그들은 처음부터 성공이나 부를 진심으로 갈망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또한 그들은 한결같이 그 갈망을 현실화시키려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특징 속에서 뽑아낸 13단계의 성공 철학은 분명히 당신에게도 성공의 정상을 정복하게 해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성공과 부를 원하지요. 당신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 시간을 빌어서 당신의 인생을 보다 안락하고 행복한 생활로 변화시킬 가장 큰 전환의 순간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성공의 13단계를 하나하나 함께 올라가 보실까요? 성공의 제1단계는 소망의 단계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무엇보다 변화의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당신도 성공을 원한다면 헐헐 불타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무엇을 갖고 싶은가? 그것을 먼저 정하는 것이 성공의 첫걸음이죠. 시카고시의 상가에 큰 불이 일어났습니다. 다음날 아침 상인들은 폐허가 되어버린 상가를 바라보며 중요한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폐허가 되어버린 이곳을 버리고 전망이 좋은 다른 곳으로 아예 상가를 옮기자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유독 한 사람만이 남아서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나는 앞으로 여기에 세계 제1의 가게를 건설하고야 말겠다. 그는 잿더미가 되어버린 상가에 혼자 남아 오직 세계 제1의 가게라는 소망을 갖고 나갔습니다. 그 사나이의 이름은 마셜 필드. 100년 전에 폐허가 되었던 시카고의 그 상가는 지금 마셜 필드의 불타는 소망을 상징이라도 하듯이 세계 제1의 대백화점이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꿈을 먹고 삽니다. 꿈이 소망을 낳으며 그 소망은 반드시 성공을 가져옵니다. 불타는 소망을 가졌던 성공자들은 한결같이 볼 수도 없고 만질 수 없는 미래를 끝까지 굳게 믿었기 때문에 마철로를 건설하고 공장을 세웠으며 비행기를 만들고 우주를 날아갔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소망하는 성공의 상은 지금 현재로서는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면 비웃음을 살 허황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 상관할 바 없는 일입니다. 당신에게 기어코 성공하고 말겠다는 불타는 소망이 있는 한 그것은 기어코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 자신이 인정하지 않는 한 이 세상에 불가능한 일은 없으며 당신은 결코 무능자가 아닙니다. 남이 뭐라고 하든 후퇴는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일단 당신이 이루어야 말겠다는 결심을 했으면 남이 뭐라건 조금도 개의치 마십시오. 성공은 당신 속에서 당신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남의 말이나 남의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공은 홀홀 불타는 소망이 있을 때 그 위대한 첫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성공의 제2단계는 신념의 단계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념, 그것이 당신의 소망을 힘으로 바꿔놓습니다. 신념은 당신의 한계를 타파해 줄 것이며 당신을 도전하는 인간, 자신감이 넘치는 인간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부호 80여 명이 뉴욕의 유니버시티 홀에서 모여서 만찬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렇다 할 화제도 없고 그저 먹고 즐기는 모임으로 만찬이 끝나려고 하는 순간 38세의 청년 한 사람이 연설대의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 연설대에 주목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 청년은 총액 50달러에 이르는 방대한 사업계획을 흡사 격정의 파도가 치듯 열변으로 설명했습니다. 그의 연설은 유창하진 않았으나 신념에 차 있었고 자기의 계획은 꼭 이루어진다고 하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미국의 대부호 80여 명은 점점 그 청년의 매력에 이끌려 넋을 잃고 있었죠. 그 청년은 그때까지 강철계를 주름잡던 앤드류 카네기의 아성을 뛰어넘을 만큼 강렬한 신념으로 미국의 강철 산업을 재편성해야 한다고 역설을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와 같은 박수갈채 속에 그 청년은 미국을 대표하는 대부호들의 지원을 받으며 앤드류 카네기의 강철 회사를 인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 사람의 소망과 신념, 자신감과 상상력이 마침내 미국 최대의 강철 회사를 창설케 하는데 그 회사는 US 스틸 회사, 38세의 그 청년은 스와브였던 것입니다. 신념은 당신을 당신 이상의 당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듭니다. 신념은 당신을 훌륭한 인생으로 만들어줍니다. 신념은 당신의 사고방식에 생명을 주고 힘을 주고 당신을 일어서게 하는 묘약이 있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불타는 소망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달성하고야 말겠다고 계속 반복해서 믿고 나가십시오. 신념은 한 토로의 씨앗입니다. 기름진 대지에 뿌려진 한 토로의 씨앗은 이윽고 싹이 터서 성장하여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한 토로의 신념의 씨앗은 몇만 개의 성공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가난해지든지 부자가 되든지 어느 쪽이 되거나 그것을 위한 신념이 필요합니다. 이왕이면 부자가 될 신념, 성공자가 될 신념으로 당신 자신을 단련시키십시오. 성공은 신념의 열매인 것입니다. 성공. 네. 이 성공의 13단계는 제가 이제 실패 보고 깡통이 나서 시리에 차 있을 때 만났던 책입니다. 아마 부자아빠를 성공의 대열로 올려놓은 강한 신념을 줬던 분은 바로 이분이에요. 나폴레옹 힐이라고요. 이 책은 지금 현재 책방에서는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쓰세요. 누가 좀 써주시죠. 저자는 나폴레옹 힐, 성공의 13단계. 이거는 이 책을 읽고요. 제가 시리에 쳐서 모두 포기하고 생을 포기하고 정말 죽어버릴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만났는데요. 이 책에서 강한 신념 네가 생각한 건 다 되는 거야. 이 신념이 이 테이프를 들었어요 처음에. 근데 말이에요 막 뭔가 쫙 하고 오더라고. 이 테이프를 13단계까지 다 듣고 나서 만약에 뭐가 쫙 오는 인간이 여기 몇 명 있다면 그 인간은 앞으로 큰 부자 되려면 이게 들었는데도 아무것도 안 온다 그러면 몇 번 들어야 돼. 그럼 저 신호가 늦게 오는 놈이지. 이 테이프를 들었는데 뭔가 좀 쫙 온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앞으로 이 책을 읽고 여러분들이 또 이 테이프를 듣고 그리고 이 테이프를 저는 사실은 수천 번 들었어요. 수천 번. 수백 번이 아니야. 힘들고 어렵고 보험할 때 정말 매일매일 짜증나는 이 생활에서도 이걸 듣는 순간 힘이 바닥바닥 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험회 사러 갔던 거예요. 사실 보험할 때 제일 힘든 게 높은 사람들 부잣집 사무실 놓고 하는 게 김 사장님 사무실 놓고 할 때가 제일 마음이 쫄려요. 여기도 영업해 보신 분들 계시죠? 계시면 1번 한번 눌러보세요. 세일즈맨 해보신 분들 1번 한번 눌러보세요. 세일즈맨이 아니어도 자기 영업을 해도 누구한테 팔아야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늘 팔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그때 그 열정이 이 성공의 13당에서 마음의 기운을 두면 노크를 탁탁 합니다. 내가 미래 부자인데. 여러분이 부자처럼 생각하면 부자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바보처럼 생각하고 나는 그렇게 될 수 없으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특히 영업하는 사람들, 특히 보험회사나 자동차 세일하는 분들, 또 지금 증권사에서 영업하는 분들, 보험 세일하는 분들, 늘 자기하고 싸움일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 성공의 13단계를 읽고 이 테이프를 언제나 스마트폰에 깔고 들으면 좋아요. 계속 들으세요. 계속. 이게 지금 13단계까지 있는데 이게 다 들려드릴 수는 없고요. 사서 보세요. 사서. 저기 있겠죠 이거? 있나요? 네, 책은 있고 테이프는 제가 잘 만들어줄게요. 새로 더 좋게. 이분이 성우인데 처음 듣는 성공을 싫어하는 놈은 이 사람 목소리 성우를 듣는 순간 전부 거부해요. 이상해 목소리가 이상해 뭐 그런 분들 많아요. 그런 분 성공 못할 뿐이야. 근데 이걸 듣는데 저게 친근감이 느꼈다. 그건 크게 될 놈이지. 두 가지 스타일이 있어. 이거 오늘 들으면서 느끼해 그런 사람이 있고요. 저 테이프 이상해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 테이프가 꽉 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가시죠? 그 친근감이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깡통이 나야 돼. 깡통이. 주식도 성공하려면은 잘 봐요. 이런 계좌에 나온 종목들이 살 때는 인기 하나도 없던 종목이에요. 삼식품이 언제 인기 있었나? 여러분 대림 BNC 인기 없었어요. 봐, 인기 없는 게 돈 대여 안 돼요. 돈 대여 안 돼요. 에? 인기 있는 여러분이 몰빵 친다고 돈이 안 되고 빠져요 안 빠져요? 몰빵 쳤는데 뒤로 빠지죠. 몰빵 쳤더니 뒤로 빠지더라. 1번 눌러보세요. 그건 뭐냐고 분양당한 거야. 마음의 원리를 보라고. 마음에 들도록 만들어놓은 세력의 마음. 부자가 되면요 여러분이 실천하셔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인간들이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들고 지가 막 몰빵 계속 쳐. 그 길로 쭉 가면 어디가 나와요? 그래 그냥 가보라고. 계속 가야 네가 끝까지 가봐야 그 길 끝까지 가봐야 네 방법 그 길 끝까지 딱 가봐야 네가 거기서 나중에 되돌아오는 거죠. 노숙자 쉼터. 쭉 가면 노숙자 쉼터 나와. 바보들 아니야. 이거는 생각을 여기다 여러분이 듣고 있는 생각, 여러분이 듣고 있는 공짜 정보 공부하는 상태에서 역발상이라고 그러죠. 역발상이 뭔 줄 알아요? 주식 투자는 역발상으로 해야 돼. 그래 안 그래요? 역발상이 뭐냐? 바로 네가 듣고 있는 생각 반대로 하라는 거예요. 사고 싶은 종목 공매도 쳐. 많이 물리고 여러분 50% 깎아먹은 종목이 다 공매도 많은 종목이죠. 큰 손은 공매도 치고 있고 개미는 매수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부자 되는 방법은요, 극한 상황에 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요, 완전히 깡통이 난 사람들은 죽지 말아요. 죽을 각오로 한번 해보라고. 예? 내가 하면 저거보단 좀 잘할 것 같은데. 그지? 근데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을 거예요. 그죠?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좀 있죠? 한 꼭지만 더 듣고 가요, 그러면. 알았죠? 신념은 스와부였던 것입니다. 신념은 당신을 당신 이상의 당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듭니다. 신념은 당신을 훌륭한 인생으로 만들어줍니다. 신념은 당신의 사고방식에 생명을 주고 힘을 주고 당신을 일어서게 하는 묘약이 있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불타는 소망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달성하고야 말겠다고 계속 반복해서 믿고 나가십시오.
신념은 한 토로의 씨앗입니다. 기름진 대지에 뿌려진 한 토로의 씨앗은 이윽고 싹이 터서 성장하여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한 토로의 신념의 씨앗은 몇만 개의 성공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가난해지든지 부자가 되든지 어느 쪽이 되거나 그것을 위한 신념이 필요합니다. 이왕이면 부자가 될 신념, 성공자가 될 신념으로 당신 자신을 단련시키십시오. 성공은 신념의 열매인 것입니다. 성공의 제3단계는 자기암시의 단계입니다. 인간의 잠재의식은 건설적인 사고와 파괴적인 사고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잠재의식은 용기나 신념과 마찬가지로 열등감과 공포심에도 민감하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암시는 당신이 사용하기에 따라서 행복과 번영을 가져다 줄 수도 있고 절망의 구렁텅이로 떨어뜨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만약 실패한다고 생각하면 당신은 틀림없이 실패할 것입니다. 당신이 만약 나는 틀렸다고 생각하면 당신의 모든 일은 틀림없이 틀려질 것입니다. 당신이 만약 성공하고 싶다는 강렬한 소망 속에서도 그것은 무리일 거야라고 생각하는 한 당신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당신의 마음이 결정합니다. 만일 당신이 나는 향상하고 싶다, 나는 승리하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대로 될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며 결국 승리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토는 도처의 명령에 따라 동쪽이나 서쪽으로 나가듯이 당신의 인생도 당신의 생각이 명령하는 그대로 행복하게도 되고 불행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자기 암시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제일 먼저 당신의 소망을 종이에 하나하나 적어보십시오. 그런 다음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것을 성취했을 때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큰 소리로 낭독해 보십시오. 나는 1988년 신념의 마력이라는 책도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여러분이 먼저 주식시장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시작해야 돼요. 태반의 사람들은 주식시장을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그죠? 그래서 조금 먹고 도망가고요. 단타 치고 지랄해요. 이렇게 수익 나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수익 날 수 있다고 신념을 가져요. 그리고 좋은 종목 담아들이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 난 재수없어. 주식만 사면 빠져. 지랄하고. 아. 이게 바로 부정적인 신념인 거예요. 부자가 되거나 가난하되는 거는요, 분명히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되는 거예요. 주식시장에 부자가 된 사람들은 다 긍정적인 사람들입니다. 근데 소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다 뭐예요? 가난한 이유가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면요, 나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인정하시고요. 바꾸셔야 돼요. 의심이 많은 거죠. 이렇게 계좌를 만든 이분요, 이분은 긍정적인 분인 거예요. 주식시장의 부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 돼요. 긍정적인 자세. 신념을 가지세요, 여러분. 그래서 성공의 13단계 읽으면서 나의 문제점이 뭔지. 그게 결국 여러분들이요, 이제 부자아빠 강의를 들으면서 내 강의를 들으면 못 따른다 그러잖아요. 내 강의에 뭐가 들었냐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런 비밀이 숨어 있어요. 제 강의에는. 제 강의를 들으면 못 떠나잖아요. 내가 맨날 그래. 넌만 날 만나고 못 떠나, 인마. 네가 날 버리고 가도 네가 또 올 수밖에 없어. 그죠? 예. 왜 그러냐면 정말 제가 힘들고 어려운 저희 고난의 세월을 살았어요. 그죠?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면서도 그 속에 늘 긍정이었다는 거죠. 그 짐바리 자전거 타고 주부 생활을 배달하면서 그 종분당
종군당 한국 타이어 잊어버리지도 않아. 저 영등포에 조금 더 도림동 거기 있었어요. 구로동 입구에. 그거 자전거 타고 막 거기가 그 앞에서 그냥 문 앞에 서가지고 추운 날 덜덜 떨면서, 신발이나 좋나 지라. 요새 신발도 좋더만. 그거 그냥 덜덜 떨고 해서 누나들 나올 때만 누나 이거 잡지 한 권 이거 갖다 보세요. 예상이에요, 누나. 예. 요새는, 내가 원래 그렇게 세일즈맨으로 태어난 사람이야. 그러니까 보험을, 잘하지. 내 보험도 잘했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내가 한 가지 긍정적인 게 있었다는 거야. 나 잘 될 수 있다. 이 말을 여러분이 계속 곱씹어야 돼요. 지난번 편지에서 우리가 하나 배울 게 있어요. 지난번 젊은이 편지에서 우리가 배울 게 있는데요. 그 친구 부모가 돌아가시고 기댈 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기댈 데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여러 직업을 전전하고 중국집까지 갔잖아요. 그 친구는 혼자 쓸 수 있는 거예요. 부자 아빠는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섬에서. 목회 갔다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보따리 장사하고요. 나는 기댈 데가 없어요. 어머니한테 돈 해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홀로 서야 됐단 말이야, 홀로. 누구한테 기댈 데가 있으면요, 홀로 서기가 안 됩니다. 기대시면 안 돼요. 이거 이러면 엄마가 또 돈 주겠지. 이거 이러면 또 아버지한테 돈. 이해가세요? 여러분은 홀로 서셔야 됩니다. 나는 어릴 적에 우리 아버지 욕을 많이 했어요. 우리 아버지도 나도 운동화도 좀, 책가방을 든데, 책가방이 없으니까 책볼 쌓고 다녔잖아, 우리는. 우비가 어딨냐. 비료포대도 옛날에는, 요새는 비닐로 나와서 비가 안 들어와. 옛날 비료포대는 마대로 됐어, 마대. 그래서 비가 들어와 지랄하고. 옛날 비료포대는 마대로 됐다니까, 쌀푸대 같은 게. 그 비가 들어와 지랄하고. 그걸 쓰고 다녔다니까. 응? 근데 내가 성공하고 나서 우리 아버지한테 정말 감사하다고 산소 가서 엉엉 울면서 사죄했어요. 당신이 주신 고생이 내가 세상을 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잘 살았으면 나 지금 못 살 거야. 내 친구 중에서 정말 어릴 적에 잘 사는 친구도 있어요. 지금 잘 못 살더라고요. 걔네들 집에 가면 참 밥 한 끼 얻어먹으면 맛있었어요. 예. 그 60년대도 잘 사는 집은요, 참 잘 살았어요. 그 여기 처녀들 있으면요, 그 부잣집 아들 좋아하지 말라고 말년에 고생할 테니까. 신랑은 말이야, 기댈 데가 하나도 없는 놈. 그놈 중에 싸가지 있는 놈 하나 딱 골라봐, 그냥. 노후에 호강할 테니까, 그냥. 알았지? 그래서, 지난번에 그 편지에서 우리가, 그냥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홀로서기 해야 된다는 거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주제가 좀 무거웠는데요. 신념의 마력 한번 써보죠. 여러분이 먹은 마음을 일관되게 밀고 나가고, 또 여러분 몸에다가 긍정적인 염색체를 뿌려야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요, 어떤 책을 읽느냐, 어떤 전문가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러분 몸에 읽는 책, 여러분이 듣는 강의, 이것이 뭐예요? 다이아몬드를 심으면 여러분이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고요.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책, 부정적인 시황을 읽고 부실주를 보시면 여러분은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좌에 정말 좋은 종목을 담으세요. 가치주를 쓰세요. 계좌에 가치주를 담으면, 계좌에 보석 가치주를 담으면 내 계좌가 보석이 되고, 계좌에다 쓰레기 잡고 쓰레기 담고서 막 급등하면 먹고 더 깔라고? 이 도둑놈 씹었으면 계좌가 도둑놈 되더라고요.
결국 투자자는 마음을 조사해보면요. 이 사업은 마음이 사업이기 때문에 다 보여, 나는. 그 시큼한 마음이. 회개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서. 주식은 여러분 백날 공부해보고 책 읽고 차트 보고 보라고. 되나? 개뿔. 여러분 이런 계좌 못 만들어. 독학으로 해봐. 백날. 마음에 강인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뉴스를 보면 한 점 긍정적인 생각이 안 나잖아요. 예? 나요? 그런데 종목들 큰일 안 나잖아요. 지금 있잖아요. 수익 많이 난 종목들이요. 조금씩만 찢어서 새로운 종목 담으세요. 잘 보세요. 내가 하나만 팁을 드릴게요. 여러분, 요번에, 물의 추천조 드릴 때가 됐나요? 예. 오늘 드려요? 물의 추천조? 센터장이 드릴 거예요. 내 센터장한테 종목은 찾아서 드릴 테니까.